미국 세법 절세의 비밀. 안녕하세요. 알로하 CPA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재산 소유권의 형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 소유권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솔 오너시프, 테넌시 인 카먼, 조인트 테넌시, 그리고 커뮤니티 프라퍼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재산 소유권의 형태는 보통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영어로는 베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에스크로우 컴퍼니에서는 보통 다수의 공동구매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공동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세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부부의 경우에는 조인트 터넌시 또는 커뮤니티 프라퍼티를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나중에 세금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미리 알고 소유권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 오너시프.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닌 싱글의 경우에 주어지는 소유권입니다. 부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죠. 하지만 만약에 부부가 한 배우자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배우자의 소유권 포기증서 퀴트 클레임 디드를 같이 등기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테넌시 인 카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 등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유권자가 사망했을 때의 해당 소유 지분은 유언대로 상속이 되거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적 상속자에게 이전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소유할 때 쓰이지만 간혹 부부 사이에 이렇게 소유권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조인트 테넌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소유하는 소유권의 형태로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에게 권리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투자한 생존에 있는 다른 투자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는 재산 소유권의 형태입니다. 이를 서바이버시프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부부 혹은 가족 사이에서 주로 선택하는 소유권의 형태입니다. 커뮤니티 프라퍼티. 커뮤니티 프라퍼티라는 소유권의 형태는 결혼한 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결혼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각각 50%의 소유권을 가지는 재산 소유권입니다. 이러한 소유권의 형태는 9개의 주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너베더,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칸선. 이상 9개의 주가 커뮤니티 프라퍼티를 인정하는 주들입니다. 커뮤니티 프라퍼티를 인정하는 주에서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커뮤니티 프라퍼티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커뮤니티 프라퍼티로 간주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재산이나 유산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 재산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동등하게 반반의 소유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재산 소유권의 비밀. 공동의 명의로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에서 부부 또는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소유권의 형태라면 테넌시 인 카먼보다는 조인트 테넌시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상속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조인트 테넌시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프로베이션을 거치지 않고 생존자에게 바로 재산이 이전이 되므로 프로베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 오브 서바이버시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속받은 재산은 그 원가가 사망 당시의 시가 즉 페어 마켓 밸류로 조정이 됩니다. 즉 원가가 스태프 업되는 것으로 이를 스태프드 업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나중에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원가를 올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시 부부가 40만 불을 주고 조인트 테넌시의 소유권으로 집을 구매했었다면 자산의 원가는 40만 불이 됩니다. 하지만 추후에 두 분 중 한 분이 사망하게 된다면 생존하신 분의 원가는 본인 몫의 20만 불과 돌아가신 분의 몫이었던 20만 불이 아니라 사망 당시의 시장 가격 예를 들어 100만 불이었다면 그중 사망한 분의 몫인 50만 불이 생존하신 분의 원가에 더해져서 원가는 50만 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가는 남편이 20만 불 아내가 20만 불 동등하게 50%씩 원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배우자의 사망 시 시장 가격이 100만 불이라면 생존하신 분의 원가는 시장가의 반인 50만 불로 스태프드 업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본인의 구입 원가인 20만 불과 사망 시 시장가 50만 불을 합하면 원가는 70만 불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가는 40만 불이 아닌 70만 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예의 경우에는 생존하신 이 씨의 배우자는 조인트 테넌시를 선택하신 결과로 30만 불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혹시 커뮤니티 프라퍼티를 인정하는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법상에서는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 프라퍼티를 인정하는 스테이트에서는 생존하신 배우자의 원가까지도 사망 당시의 페어 마켓 밸류로 올려주기 때문인데요. 방금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경우라면 생존하신 분의 원가는 다른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의 FMV인 100만 불 전체에 대해서 원가로 스태프드 업을 해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판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것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당연히 조정원가가 높으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자, 그럼 주택 등의 자산을 취득하실 때 참고하셔서 본인에 맞는 형태의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